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올해는 빅테크에 시원한 상승이 있었지만 배당주는 그렇지 못한 한 해였죠. 리얼티인컴을 비롯해서 SCHD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당주는 이제 큰 고비를 넘긴 수준인데요. 그렇다고 무서운 한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위기 속에서 찾아오는 기회를 포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평가 배당주는 어떤 것이 있는지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 상장된 배당 기업은 수천 개가 넘습니다. 너무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운용사에서 만든 ETF 필터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SCHD 기업 선정 기준을 보면 리츠 기업을 제외하고 10년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을 뽑아냅니다. 이렇게 해도 너무 많으니까 배당 수익률 상위 50%를 골라내는데요. 그래도 100개가 넘죠. 그래서 점수화를 합니다. 채무부담, ROE, 배당 수익률, 배당 성장률을 가지고서 100점 만점을 만든다면 1위부터 100위까지 기업을 투자하는 게 SCHD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100개 기업 중에서 저평가된 배당주를 찾으면 리스크를 더 줄일 수 있겠죠. 이렇게 운용사에서 만든 ETF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기업을 가지고 투자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ETF를 투자의 목적이 아닌 공부의 목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다양한 섹터 ETF를 보고 그 속에 기업을 탐구하면 더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기업들은 SCHD가 배당주로 매력적이라고 뽑은 100개의 기업들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누구는 거품이고 누구는 저평가되어 있겠죠. 그 저평가 기업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100개의 기업 중에서 현재 배당률 높은 탑5를 보겠습니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배당 왕족주에 해당하는 알트리아인데요. 담배 회사입니다. 담배 피는 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고 하는데 마진율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배당률을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배당률이 9.4%나 되죠. 그리고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UTF입니다. 코엔스티어스란 기업인데요. 한국에는 맥커리 인프라가 있다면 미국에는 UTF가 있습니다. 인프라에 투자는 폐쇄형 펀드고요. 배당률이 8.6%로 꽤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당률 높으니까 투자하면 될까요? 두 개의 기업의 주가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연초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인데요. 두 개 모두 다 하락하고 있죠. 알트리아는 11% 빠졌고 UTF는 13% 하락이 나왔습니다. 배당률이 8에서 9% 돼도 주가가 이 정도 빠지면 결국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심지어 올해 S&P 500은 23%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고배당 종목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배당 성장률이 높은 기업을 볼까요? 똑같이 탑5를 가지고 왔습니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라디안 그룹인데요.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이 146%입니다. 1년에 2배 이상씩 배당을 늘려줬다는 건데요. 엄청난 성장이죠. 이 기업은 담보대출 및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특이하게 숫자가 튀는 기업은 투자자라면 의심부터 해봐야겠죠. 실제로 배당을 잘 줬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을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늘려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뭔가 좀 이상하죠. 2019년도에 배당이 0.01달러였는데 2023년도에 0.9달러까지 오르니까 당연히 연평균 146%나 오를 수 있었던 거죠. 2022년도 대비 23년도에도 12.5%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틱한 상승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당 내역을 살펴볼 때는 짧은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19년도까지 0.01달러로 유지했다는 걸 알아둬야 되는 거고요. 이게 갑자기 늘렸기 때문에 배당 성장률이 높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5년, 10년 차곡차곡 쌓인 거라면 당연히 우리도 인정해야 되지만 이렇게 올라간 기업은 오히려 피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SCHD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현재 잘 나가는 기업과 못 나가는 기업 하나씩 뽑으라면 브로드컴과 화이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브로드컴은 연초 대비 92%나 올랐는데 화이자는 반대로 48%나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지금 화이자가 많이 하락했으니까 저평가 기업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주가가 하락했다고 무조건 저평가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화이자의 지금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화이자의 세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맨 위에는 화이자의 주가고 가운데
가운데는 EPS, 밑에는 PE 레시오인데요.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주가를 보면 2018년도 수준으로 내려와 있죠. 그래서 많이 싸졌다고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EPS를 보면 2018년도보다 더 내려왔죠. 3.75에서 1.82까지 내려왔습니다. EPS는 주당 순이익으로 순이익이 그만큼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죠. 즉 저평가라기보다는 그만큼 수익이 안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PE 레시오를 봐도 14.6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존슨앤존슨이 현재 11.5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존슨앤존슨이 더 저평가됐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놓고 보면 화이자는 원래 위치로 돌아온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배당 투자를 잘 못하는 계기를 몇 가지 정리해서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평가 배당 기업을 찾아볼게요. 배당책 55페이지를 보면 지금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배당 투자 전 꼭 점검해야 될 5가지 항목입니다. 여기서 SCHD ETF 필터링으로 4번과 5번은 정리가 됐죠.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될 것은 1번부터 3번입니다. 100개 기업을 가지고서 3개 항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매출입니다.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죠. 2020년부터 현재까지 3년 연속 매출이 증가한 기업을 추려봤더니 72개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28개가 탈락했는데요. 탈락한 기업 중에서 우리가 알만한 기업을 잠깐 볼게요. 매출에서 탈락한 28개 기업 중에 로키드 마틴, 라디안그룹, 3M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방산 기업으로 유명하죠. 매출이 2022년, 23년 모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4분기 실적을 더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유의미한 숫자가 안 나올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탈락되게 됐습니다. 가운데를 보면 앞에서 소개드린 라디안그룹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배당 성장률 1위를 차지했지만 매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3M도 마찬가지 이유로 매출에서 탈락됐습니다. 두 번째로 순이익을 볼게요. 기업이 매출은 늘고 있는데 실제로 챙기는 돈이 적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순이익도 꼭 함께 봐야 됩니다. 살아남은 72개 기업 중에서 순이익 3년 연속으로 증가한 기업은 42개가 있는데요. 30개의 기업이 여기서 탈락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기업 중에 탈락한 기업 3개를 잠깐 볼게요. 암젠, 포드, 코카콜라를 포함해서 30개의 기업이 순이익에서 탈락을 했는데요. 암젠은 2022년과 23년도 점점 우상향을 그리고 있죠. 하지만 기계적으로 2021년도에 하락했기 때문에 제거했습니다. 코카콜라도 2022년도에 순이익이 조금 주춤했지만 23년도에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2개 기업을 살리고 싶은데요. 종목 선정할 때는 차갑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잘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 현금 흐름을 볼게요. 현금 흐름이 좋아야 배당을 잘 주겠죠. 그래서 우상향하는지 체크해봐야 됩니다. 현금 흐름을 조금 더 길게 보기 위해서 10년 동안 우상향했는지 살펴봤는데요. 그랬더니 24개 기업이 살아남게 됐습니다. 이 기업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회사들이고요. 안타깝게도 탈락한 18개 기업 중에 몇 개를 잠깐 볼게요. 파라마운트 글로벌, 펩시, 시스코 시스템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최종에서 떨어진 기업들인데요. 특히 펩시는 2022년에 한 번 주춤했다고 탈락했습니다. 23년도에 더 좋아지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기업들은 별도로 체크해 둬야겠죠. 시스코 시스템도 현금 흐름이 좋은 편입니다. 파라마운트만 비실비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24개의 기업이 어렵고 힘든 3개의 관문을 통과한 기업들입니다. 간신 종목에 넣어놓어도 좋을 기업들이죠. 몇 개의 기업들을 살펴보면 브로드컴, 에브비, 쉐보론, 머크, 홈디포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24개의 기업에 모두 투자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또 선별을 해내야겠죠. 추가로 필터링을 걸어 보겠습니다. SCHD 배당 기업 리스트랑 배당 정보는 수페빌리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배당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서 직접 점검하지 않았던 5번 배당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5가지 항목 중에서 저는 이 5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배당 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매출과 순이익 그리고 현금 흐름까지 좋아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24개의 기업의 배당 성장률입니다. 이 중에서 10% 넘는 기업을 추려보면 12개가 살아남게 됩니다. SCHD의 성장 동력이 여기 12개 회사에서 나오게 되는 건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12개의 기업 중에서 올해 주가 상승이 가장 높았던 기업은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2022년도에 주춤했는데 올해 엄청난 슈팅이 나왔죠. 배당 성장률도 21%로 12개 기업 중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브로드컴은
브로드컴은 작년에도 올해도 그리고 책에도 언급된 기업이죠.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 어떻게 투자하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선정된 12개의 기업 중에서 현재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볼게요. 그러려면 S&P 500보다 수익률이 낮아야겠죠. 올해 S&P 500을 이긴 기업은 5개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7개가 있습니다. 5개의 기업 중에서 브로드컴이 포함되어 있죠. 왼쪽에 표시된 5개의 기업은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좋은 기업들입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에 경제 위기 혹은 대외 환경 이슈로 주가가 다 같이 떨어지면 기회가 되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관심 종목에 넣어둬야겠죠. 이걸 캡처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른쪽에 있는 7개의 기업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7개의 기업의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주가 차트입니다. 여기서 최근에 상승폭이 컸고 15% 이상 오른 기업 2개를 제외하겠습니다. 그럼 5개의 기업이 살아남는데요. 최고로 많이 빠진 기업이 마이너스 7%대이고 약간의 마이너스를 대부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5개의 기업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배당 성장 기업인데요. 5개의 기업의 현재 배당률과 배당 성장률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5개의 기업을 왼쪽부터 볼게요. 홈디포, 코테라 에너지,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EOG 리소스, 에브비입니다. 배당률로 보면 에브비가 4%로 가장 높죠. 배당 성장률로 보면 EOG 리소스가 34.2%로 가장 높습니다. 여기서 다시 배당 성장률이 높은 기업은 체크해 봐야겠죠. 최근 5년이 아니라 10년간 배당 성장률이 어땠는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배당 성장률 높은 순서대로 볼게요. EOG 리소스는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배당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그런데 최근에 봤더니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유업계 특별 배당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특별 배당은 돈이 많이 벌 때 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 배당을 제외하고 보면 그렇게 드라마틱한 성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코테라 에너지도 동일한 산업군에 있기 때문에 특별 배당이 지급이 됐는데요. 그래서 배당 성장률 차트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 배당을 제외해도 올해 30% 이상 성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2014년부터 3년간 배당 동결 이력이 있습니다. 그 말은 언제든 실적이 좋지 않으면 배당을 동결할 수 있다는 거니까 제외하겠습니다. 홈디포를 보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배당 성장률인데요. 2014년도에 한 주당 1.88달러를 지급했었는데 올해는 8.36달러를 지급합니다. 배당금이 345%나 성장을 한 거죠. 아름다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봤던 기업들과 격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배당금 인상해주는지 걱정하면서 투자하는 것보다 이런 안정적인 배당 성장률을 보이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합격 드릴게요. 홈디포는 제가 가끔 이야기 드리는 로스랑 경쟁 회사인데요. 집을 꾸미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판매하는 인테리어 관련된 기업입니다. 미국은 마당이 있고 정원을 가꾸는 것이 문화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비재처럼 판매가 일어납니다. 여가 시간이 증가하면 더욱 빛을 발휘하는 기업이고 미래가 튼실한 산업입니다. ADP를 살펴볼게요. 역시나 배당금이 시원하게 오르는 기업이죠. 2014년도에 한 주당 1.76달러의 배당을 지급했었는데요. 현재 5.15달러입니다. 10년간 192%의 배당 성장률을 보여주는 ADP입니다. ADP는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랑 기업명처럼 데이터를 관리해주고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회사입니다. 쉽게 어떤 회사의 인사, 급여, 시간, 세금, 복리후생 등을 관리해주는 건데요. 클라우드 기반으로 인적 자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이 이런 관리를 직접 인사과에서 하지 않고 외주로 맡기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ADP입니다. 마지막 기업으로 에브비를 보겠습니다.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언급을 안 드렸었는데요. 올해는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배당 성장률은 역시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014년도에 한 주당 1.66달러를 지급했는데 현재 5.92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256%의 배당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비는 의약품과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제약 회사입니다. 올해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 특허 만료로 매출이 1분기에 격하게 떨어졌었는데요. 다행히 2, 3분기 회복되고 있고 4분기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적극적인 기업 인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최근 2개의 기업을 24조 원 들여서 인수했습니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항체 약물 등 신약 개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건이 성장 동력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5개의 기업을 살펴봤더니 그 중에 투자할 만한 기업은 3개로 줄여졌습니다. 홈디포, ADP, 에브비인데요. 3개의 기업을 이제 투자한다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요.
세 개 기업의 기본 정보를 볼게요. 배당률로 보면 에브비가 4%로 가장 높고요. 홈디포랑 ADP는 2.4%로 동일합니다. 배당 성장률을 봤더니 홈디포가 15.2%로 가장 높고 에브비가 10.5%로 가장 적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더니 홈디포랑 ADP를 보면은 당연히 홈디포가 더 크게 성장해 나가겠죠. 배당률은 같은데 배당 성장률이 더 높으니까요. 그건 우리는 이 세 개를 돌리는 게 아니라 홈디포랑 에브비 두 개의 기업을 가지고서 보겠습니다. 적립식과 거치식 두 가지로 비교해 볼게요. 적립식 투자 100만원씩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표가 만들어지는데요. 월 배당금으로 보면 10년 차에 홈디포는 46만원, 에브비는 65만원, SCHD는 64만원을 받게 됩니다. 에브비가 SCHD보다 더 높은 배당을 받죠. 이게 역전되는 순간이 13년 차입니다. 왜냐면 SCHD가 배당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런데 홈디포는 배당 성장률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차에도 역전을 못하는데요. 그래서 30년까지 돌려봤더니 에브비보다 홈디포가 더 높은 배당을 받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한다면 배당 성장률을 봐야 되지만 현재 배당도 중요하다면 현재 배당률도 꼭 체크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에브비가 4% 배당이기 때문에 13년 차까지 가장 많은 배당을 받고요. 나는 딱 20년 투자할 거다 그러면 SCHD가 더 괜찮은 선택이 됩니다. 거치식 투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10년 차에 홈디포는 71만 원을 받게 되고 에브비는 91만 원, SCHD는 94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모두 다 분기 배당인데 계산하기 편하게 월 배당으로 했고요. 배당 소득세 징수하고 실제로 계좌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앞에서 SCHD가 에브비를 역전하는 게 13년 걸렸죠. 그런데 거치식은 처음부터 큰 돈을 넣다 보니까 더 빠르게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9년 차에 역전이 일어난 거죠. 내가 투자를 잘한다면 에브비에 투자하면서 더 좋은 배당 기업을 찾아 9년 안에 갈아타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과정이 너무 어렵다면 SCHD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19년 차에 홈디포가 에브비를 역전하는데요. 배당 성장률의 힘이 뒤에서 발휘되는 모습입니다. 추가로 30년 차까지 가게 되면 홈디포가 SCHD를 맹추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5천만 원 거치식으로 투자할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1억 원이니까 여기서 절반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나는 2억 원을 투자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2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적립식으로 이야기 드린 것도 월 1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50만 원이라면 절반, 200만 원이라면 2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기업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SCHD에 그냥 투자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배당 성장률이 3.8%로 좀 속상했죠? 저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가장 배당 성장률이 적었던 해가 2018년도였는데요. 그때는 6.9%인데 그보다 지금이 더 적습니다. 그나마 위안을 삼아보면 그 다음에 배당 성장률이 19.8%였다는 건데요. 배당 성장률이 낮은 해 다음에는 그때 못 받은 배당까지 돌려받는 기분이 듭니다. 이번에도 그런 해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SCHD가 맥을 못 추는 이유는 빅테크 쏠림 현상 때문이죠. 연초 대비 PER을 보게 되면 빅테크 7개 기업은 격하게 올랐는데 나머지 493개 기업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가치주가 전반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위기 속의 기회의 순간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린 배당 투자할 때 꼭 필요한 5가지 항목은 배당책 5일차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석해서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투자 오래 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 돈 공부하자고요.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